안녕하세요, 리바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나 디자이너가 준 디자인 산출물에 따라서 CSS로 특정한 요소나 이런 것들을 커스텀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간혹 작업을 하다 보면 막히거나 또는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오늘은 인풋 타입 데이트, 즉 인풋 타입의 달력을 호출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요소는 달력을 호출하게 되고, 그리고 달력 아이콘도 브라우저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모양이 있고, 그리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 그 날짜가 자동으로 인풋의 밸류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요소를 커스텀하려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달력 아이콘을 지우고 내가 제공받은 디자이너의 산출물에 따라서 그 아이콘으로 대처하고 싶을 때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플레이스 홀더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풋 타입 데이트에 플레이스 홀더를 넣어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그 플레이스 홀더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플레이스 홀더도 한번 같이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풋 타입 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커스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 화면을 보고 있고요. 이 디자인 화면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죠. 시작일, 종료일, 또는 오늘 날짜, 예약일 이런 것들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보통 두 가지로 많이 작업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네이티브 요소를 그대로 인풋 타입 데이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는 달력 디자인 자체를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jQuery UI에 있는 데이터 피커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전자를 얘기할 거고요. 모바일 웹을 하다 보면 네이티브 달력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네이티브가 훨씬 더 좋습니다. jQuery로 만든 UI보다. 자, 그러면 이런 UI를 제공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우선 준비된 화면이 있고요. 인풋 타입 데이트를 넣겠죠. 그리고 이걸 두 가지 넣을 거고요. 중간에 물결 표시할 거예요. 정확한 이 디자인을 표현하진 않을 거지만 우리는 인풋 타입 데이트에 초점을 둬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브라우저로 한번 볼까요? 자, 현재 크롬에서 연 화면이고요. 또 다른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는 화면은 엣지입니다. 엣지와 그리고 크롬으로 봤는데요. 좀 달력 디자인이 다르죠? 근데 내가 제공받은 피그마의 화면은 바로 이 달력 디자인을 바로 대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인풋 타입 데이트를 쓰지 않고 한다면 그냥 인풋 타입 텍스트에다가 인풋 타입 또는 넘버에다가 그냥 배경 이미지 넣으면 끝나지만, 네이티브 달력을 쓰고 싶다면, 특히 모바일에서는 네이티브 달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아이콘들에 대해서 또는 플레이스홀더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달력도 한번 볼까요? 엣지에서 달력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요. 좀 올려보겠습니다. 확대된 화면이라서 이렇게 크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크롬도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살짝 달라요. 좀 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우기, 자, 오늘 삭제라고 나오죠. 참고로 이렇게 네이티브로 나온 달력은 CSS로 전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에서 빨간색으로 안 나오고요. 토요일이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삭제할 수 없고요. 연어를 따로따로 선택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화면으로 좀 더 좋은 화면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디자인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달력 모양부터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선 달력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콘을 익스포트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달력 아이콘 아무거나 다운받으셔서 준비된 아무 아이콘이나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미지를 다운받은 상태에서 코드를 넣을 텐데, 제가 미리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한 코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전체 렐러티브한 이유는 이 선택하는 영역 자체가 일부분만 되거든요. 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을 클릭하게 되면 달력이 안 보여요. 이쪽만 클릭해야지 달력이 보이거든요. 그 영역 자체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 버튼과 이너스핀 버튼을 디스플레이 none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릭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이 아이콘 영역 자체가 캘린더 피커 인디케이터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확장을 시킵니다. 레프트 탑 하게 되면 왼쪽 위에 기준으로 가로 세로 100% 인풋 크기만큼 꽉 차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렐러티브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주석 처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색과 컬러색을 바꾸고 커서 포인터를 하는 이유는 마우스 커서 자체가 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이게 없다고 하면 그냥 클릭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용자에게는 클릭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센스 있게 커서 포인터로 넣는 게 좋겠죠. 자, 백그라운드와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 줬기 때문에 아이콘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전체 영역 자체를 클릭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좀 쉬워지게 되죠. 인풋 타입 데이트의 오른쪽으로 패딩 조금 주고 그곳에 배경을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패딩을 오른쪽으로 한 20픽셀만 줘볼까요? 오른쪽 더 주고요. 이곳에다가 이제 배경을 주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 URL 주게 되고요. 이곳에다가 이미지스에 ICO 캘린더를 줍니다. 반복하지 않고요. 좀 줄내림을 하겠습니다. 네, 반복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운데로 온다라고 우선 지정을 해볼게요. 오른쪽 가운데 왔죠. 크기도 한번 지정해 볼게요. 크기도 한 20픽셀의 오토로 좀 더 작게 10픽셀의 오토로 해서 좀 작은 아이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너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지게 만들겠습니다. 5픽셀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자, 오른쪽 여백도 약간 줄여서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곽선 좀 지우기 위해서는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디자인처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은 크기가 현재 120에 48이에요. 우선 크기를 주겠습니다. 사실 크기를 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 디자인 똑같이 하기 위해서 크기를 줄게요. 위드스가 120픽셀에 높이가 48픽셀 주고요. 그리고 외곽선은 바로 이 색깔로 1픽셀씩 주게 됩니다. 1픽셀로 해서 이렇게 주게 되고,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값도 있죠? 보더 레디우스 값은 12픽셀이네요. 보더 레디우스를 12픽셀을 줍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이콘 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콘 크기가 현재 16픽셀이네요. 그러면 원래 크기는 너는 16픽셀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확대해서 그렇지만 이걸 100% 화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형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좀 깨지더라도. 만약 깨지는 게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익스포트 하실 때 PNG가 아니라 SVG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O 캘린더 SVG로 저장하시면 바로 깔끔하게 확대해도 나오게 되겠죠. 반응 역대 유용하겠죠, 모바일이나. 자, 그리고 이미지의 위치는 오른쪽으로부터 21픽셀 떨어져 있습니다. 21픽셀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여백은 글씨로부터 42픽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라이트 패딩이 42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젠 안에 기간 시작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이게 플레이스홀더를 넣어야 돼요. 한번 플레이스홀더를 넣어볼까요? HTML에다가 플레이스홀더 기존에 있는 텍스트 요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엣지도 한번 볼까요? 엣지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레이스홀더를 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코드가 있습니다. 우선 코드를 간략히 설명을 하면 컨텐트 우선 비포죠. 인풋에는 비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인풋 타입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텍스트나 이런 걸 쓸 수는 없고요. 특정한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valid 속성은 유효값이죠. 이 유효값이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 인풋 타입 데이트에 정확한 날짜 값이 들어가냐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인풋 타입에는 데이트라고 써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력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숫자를 그냥 막 쓰게 되면 막 아무렇게나 입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효한 값이 아니잖아요. 유효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유효한 값을 체크해 주는 게 valid입니다. 그리고 유효한 값이 인풋에 들어왔을 때 비포에 있는 걸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한번 만들어 보고 제가 또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홀더를 쓰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데이터 속성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속성은 표준 속성 중에 하나고요. 이 데이터는 속성 뒤에 대시 다음에 뒤에 내가 원하는 단어, 영어로 된 단어 아무거나 쓰시면 내가 원하는 커스텀 속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뒤에 이름, 플레이스홀더라고 일부러 지은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플레이스홀더라는 가상의 데이터 플레이스홀더라는 속성을 제가 임의로 장명을 한 겁니다. 데이터 대시하고 원하는 이름을 장명하면 돼요. 그럼 이 데이터라는 속성을, 이 데이터 플레이스홀더라는 속성을 속성 안에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요 컨텐트로 말이죠. 비포 컨텐트에 어트리뷰트 해주고 가로 안에 있는 속성을 써주게 되면 그 속성 값이 안으로 텍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컨텐트 안에는 여러 가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어트리뷰트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URL로 해서 img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텐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플레이스 홀더라는 속성의 텍스트를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비포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텍스트가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CSS를 매번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HTML에 그때그때 달력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CSS를 클래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HTML에 있는 속성을 바로 속성 값을 가져와서 비포의 텍스트로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달력의 값을 선택을 했으면, 날짜를 선택을 했으면 유효한 값이 되죠. 밸리드 속성을 이용해서 유효한 값이 되고, 유효한 값이 되면 비포에 있는 컨텐트는 디스플레이 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뭔가 플레이스홀더가 작성을 하면서 사라지지만 인풋 타입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 원하는 값을 선택을 한 뒤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플레이스홀더에 텍스트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디자인을 보면서 플레이스홀더 텍스트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14픽셀에 그리고 색상이 이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14픽셀로 만들어 볼게요. 자, 미리 한번 볼까요? 참, 지금 되지 않았는데 요 유효값, 밸리드 선택자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풋 요소, 내가 원하는 요소에다가 required 속성을 넣으셔야 됩니다. required 속성은 필수 입력 속성입니다. 필수 입력 속성이 있어야만 유효값을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효값을 체크하고 싶다 하면 필수 항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필수 항목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필수 항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이름하고 옆에 별 표시 있잖아요. 이 별 표시는 누가 봐도 필수 입력이구나. 난 반드시 이름을 작성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듯이 코드상에서도 필수 입력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밸리드 속성으로 유효값을 체크해서 유효값이 들어온다면 컨텐트 부분을 디스플레이 넌 시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텍스트 들어왔죠. 클릭하게 되면 열리고요. 그리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 유효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히 들어오게 됩니다. 자, 앞에 들여쓰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패딩으로 16픽셀 주고요.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온 뒤에도 똑같이 주기 위해서 16픽셀 주겠습니다. 그러면 패딩을 00, 42, 16픽셀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밑에는 필요 없고. 자, 미리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내용 찍히고 저거 내용 찍히는 거죠. 자, 너무 패딩이 레프트가 떨어져 있는데 이미 인풋에 패딩을 줬기 때문에 굳이 또 줄 필요가 없죠. 같이 비포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똑같이 16은 그냥 인풋 타입 데이트에 레프트로만 16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다 똑같아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인풋 타입 데이트의 이 달력 아이콘을 바꿔 보았고요. 네, 플레이스홀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플레이스홀더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쯤에도 알려드렸지만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자의 요청이나 기획자의 요청에 따라서 인풋 타입 데이트의 네이티브 속성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인풋 타입 텍스트에서 jQuery UI의 달력 데이터 피커를 그냥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임의로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네이티브를 쓰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은요. 웹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의 모양이 워낙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도 없고요.
네이티브를 하기보다 별도의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편이긴 한데 만약에 모바일을 작업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으니 네이티브 달력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반대로 역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